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의 인장측 철근은 반드시 항복해야 하나, 기둥은 항복하지. 기둥의 철근은 항복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설계하면 수평부재의 대표적인 부재로 보가 있고, 수직부재로는 기둥 있고, 물론 벽체도 있고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보를 공부하고 그리고 기둥을 공부할 때 결국 단면 해석을 하는, 즉 압축축, 최압축축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0.0033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변형률 적합, 평면 유지 조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단면 해석을 하는 원리 자체, 그 기본 원리 자체는 사실 굉장히 똑같고, 사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응력, 변형률에서 응력으로 가고, 응력으로 해서 힘을 구한다는 것 자체의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너무 보를 하고 나서 기둥을 할 때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데, 보에서 우리가 철근,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게 설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저희가 결국 철근 콘크리트에서 보를 공부하고 기둥을 공부하고 하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게 설계, 우리가 실제 지어지는 설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그 설계와 관련된 거에 관점으로 해서 최소 철근비, 최대 철근비, 글씨가 이상한데, 철근비 이런 것들 나오고, 철근비 기준들도 쭉쭉 있고, 어떤 변형률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게 어떤 게 다른지를 한번 꼭 연관지어서 계속 이런 게 다르구나. 기둥은 보는 이랬는데 기둥은 이러네, 이런 관점에서도 조금 살펴봐야 제 머릿속에서 항상 그건 괜찮아, 보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지어서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쵸? 일단 보에서 지금 오늘 정리의 주제로 넘어와서 서로는 이제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가, 그쵸? 결국은 설계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자, 보에서 철근 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를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 결국 만약에 정모멘트 이렇게 해서 여기 하부가 인장 영역이다, 인장측이다, 그리고 여기가 압축측이다 라고 하면 변형률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샥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가 압축축 콘크리트가 파괴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모멘트 강도를 산정하죠. 그쵸? 이걸 기준으로 등가 응력 블럭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철근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압축력, 인장력, 그래서 팔 길이 해서 T 곱하기 L이 모멘트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철근비 기준 중에 이런 게 있다고요. 여기에 철근을 굉장히 많이 넣으면, 철근을 많이 넣으면 뭐예요? 인장측이 어떻게 되죠? 세지죠? 결국 보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인장측과 압축측이 우력으로 평형을 이룬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장측이 세진다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고정. 왜냐면 압축축이 이 정도 변형해야 된다, 지금 기준으로 0.0033에 도달해야 된다 라면, 얘가 저항하는 여기 중립축 깊이 C랑 연관지어서 이 영역에서 압축력이 생길 텐데, 내가 인장측이 세졌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변형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변형이 많이 생길수록 응력이 커지고, 응력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응력이 커질수록 T도 커진다고요.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장치기 세졌다. 철근 많이 넣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이 정도 변형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변형해도 뭐가 많으니까 결국 AS가 T라고 하겠습니다. AST가 커지니까 결국 힘은 AST 곱하기 FY가 될 텐데 응력이 FI가 아니고 S라고 해서 응력이 작아져도 얘가 커지면 저항하는 게 커진다. 막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얘가 어떻게 된다? 인장치기 세지면 세질수록 약간 상대적으로 압축축도 이렇게 평형을 이루려면 이 중립축 깊이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쵸? 물리적으로 대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인장측 변형률이 점점 입실론 y, 입실론 t라고 하겠습니다. 입실론 y라고 하는 것보다 입실론 t가 최가 철근이 점점 줄어들겠다. 개념적으로 인장측 철근이 세지면. 그쵸? 왜냐면 결국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콘크리트도 더 세져야 돼. 이 압축축 깊이가 중립축 깊이가 커져서 여기도 점점점 세져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변형률이 점점점 줄어들어. 그런데 우리가 내진 설계 개념에서는 뭐라고요? 이 압축축 콘크리트가 파괴되기 전에 이 인장측 철근이 입실론 y보다 훨씬 더 최대 몇 배까지? 2배까지. 최대는 아니죠. 최소죠. 최소 2배 이상 커지도록 변형해서 마치 어떻게? 얘가 이거 샥 되는데 이 철근 있는 영역이 2의 입실론 y 이상 돼야만 한다. 그래야 압축축 콘크리트가 파괴됐을 때 철근이 쫙 늘어나면서 견딘다. 그게 바로 뭐 연성 파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철근비 기준에도 있어서 무조건 보는 어떻게 된다? 얘가 이거보다니까 물론 여기서 뭐 0.004보다 뭐 맥스 값보다 크게 있지만 어쨌건 여기가 뭐예요? 항복 변율의 2배 이상.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인장측 철근은 항복해야 돼. 물론 항복해서도 더 가야 되지만 항복해야 돼 라는 게 있는데 자, 기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 하나였다고요. 그러면 기둥은 어떻게 되느냐? 기둥은 만약에 이렇게 철근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모멘트가 걸린다. 그쵸? 그러면 철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그랬을 때 모멘트가 걸리고 충력과 모멘트가 이렇게 기둥에는 작용을 하게 되면 요 P에 의해서 추궁력 어떻게 발생하죠? 축변형률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것만큼 눌리니까 기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리면 가운데 딱 누른다. 그리고 이거 샥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변형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누르고 변형률로 여기 누르고 이렇게 돼서 이 변형률 자체도 이런 식의 조합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물론 충력만 있을 때면 얘일 거고 모멘트만 있을 때는 얘일 거고 PM 상관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러면 이 최종 변형률 여기 나오는 이 변형률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쪽이 뭐라고 볼 거예요? 압축 축 변형률이라고 해서 입실론 마찬가지로 CU가 0.0033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여기 있는 이 철근이 요걸 두 개 했을 때 반드시 항복해야 되냐? 즉 항복을 해야 되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돼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죠.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서 여기가 보통 여기까지 해서 인장쯤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입실론 y에 도달해야 되느냐 이거보다 커야 되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모멘트만 있을 때는 이제 보가 되니까 여기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쵸? 물론 여기 압축축 철근도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만 어떻게 된다? 결국은 여기 누르면 어떻게도 될 수 있다? 여기서 얘보다 누르는 게 커서 충격으로 꽉 눌러서 마치 어떤 형태도 될 수 있다? 전 영역이 압축인 형태도 될 수 있다. EPM 상관도 보면 뭐예요? 생각해보면 여기 뭐예요? 온리 압축이죠? 온리 압축. 그쵸? 이 기둥은
충력이나 모멘트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되냐에 따라서 여기 요런 영역들은 뭐예요? 물론 직관적으로 봐도 대략 어떤 형태가 나와요? 이거나 이 온리 충력은 이거죠. 모멘트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 구간에서 압축이 될 수도 있는, 그쵸?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장 측 철근도 뭘 받을 수 있다? 얘도 사실 인장 측 철근이라는 게 말이 뭐한데 여기 철근도 압축까지도 심지어 받을 수 있다. 그쵸?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이 PM 상관도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보는 무조건 여기가 샥 늘어나면서 인장 파괴가 돼야 되는데 이 기둥 같은 경우는 막 어느 영역 열로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오히려 연성 파괴가 안 돼. 왜요? 철근이 콘크리트 파괴될 때 철근이 쭉 늘어나면서가 아니고, 그죠? 오히려 콘크리트가 파괴될 때 여기로 갈수록 무슨 파괴라 그래요, 이걸? 압축 파괴. 즉 브리틀한 파괴 영역으로 가는 부분도 있다. 그쵸? 막 취성 파괴. 브리틀하게 취성 파괴되는 부분까지 있네. 그쵸? 그러면 변형률이 실제로 압축, 인장 철근, 인장 측 철근조차 압축이 걸리는. 그럼 사실 압축 측 철근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체 철근이 다 전체가 압축을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기둥은 항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거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플러스로 해서 보는 무조건 연성 파괴를 유도하는데 기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기둥 파트 가서도 이쪽에 대해서는 이게 내진 설계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막 이런 거 등등까지 연결해서, 그쵸? 하지만 지금 정리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포는 인장 측 철근이 반드시 항복하도록. 이 사실 철근비 기준이 뭐예요? 최대 철근비죠. 그 이상 못 넣는다. 철근을 더 이상 넣으면 이제 인장 측 철근이 점점점 입실론, 기준은 입실론 Y의 2배지만 이거보다 점점 줄어들게 될 거야. 인장 측이 세지면. 그러면 내진 설계 측면에서 좋지 않으니 이 최대 철근비 기준이 있는 거야. 가 있지만 기둥은 왜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충력으로 누르기 때문에 누르는 게 굉장히 크다고요. 모멘트만 있는 게 아니고 보처럼 충력으로 쭉쭉쭉쭉쭉 누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보가 어떻게 된다? 누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모멘트만 있을 때는 무조건 보처럼 철근이 항복하겠네요. 거의. 그쵸? 왜냐면 압축축 철근이 똑같이 있어. 그럼 압축축이 세졌어. 그럼 상대적으로 인장 측은 더 약해지니까 더 늘어나야겠죠, 여기는. 그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기둥은 반드시 항복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것까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